봉투 모의고사 1회. 자, 자막 처리된 내용입니다. 1번 선벌위 마이너스는 위험 선호자는 효용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며 위험 프리미엄은 위기화 작전에 따라서 기대치보다 확실성 등가가 더 크기에 음수로 도출됩니다. 2번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는 완전 보완관계이고 1차 동차함수로 규모수익 불변이다. 규모수익 불변이라 함은 장기 총비용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이며 LAC와 LMC가 같으며 수평임을 뜻한다. 3번 중앙은행 불태화 개입. 중앙은행이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자 할 때는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해야 한다. 외화를 매입할 시 그만큼 화폐를 풀어야 하고 버는 동화가 증가함으로써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시중 통화량 증가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매각하여 시중에 불린 화폐를 다시 흡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이전과 같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불태화 정책이라 한다. 불태화 정책 시행 시 외화 자산은 외화 매입을 통해 증가하게 되고 국내 자산은 국채 매각을 통해 감소하게 된다. 부채로 분류되는 본원 통화는 본래 수준으로 복귀하기에 불변이다. 자, 4번은 그림이라 생략합니다. 5번 대체 탄력성은 MRTS의 LK 변화율 분의 L분의 K 변화율로서 대체 탄력성은 생산자 균형을 전제로 하기에, 즉 생산자 균형에서는 MRTSLK MPK분의 MPL과 등비용선 기울기 R분의 W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로써 대체 탄력성은 요소 가격비 R분의 W가 요소 집약도 L분의 K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고대, 반비례, 곡률, 대체 탄력성. 곡률과 대체 탄력성은 반비례이다. 곡률은 곡선의 정도를 의미하고 레온티에프와 선형으로 나누어 봅시다. 레온티에프는 완전 보완 관계이고 대체 탄력성은 0이다. 선형은 완전 대체 관계이기에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완전 보완 레온티에프형에 가까워질수록 곡률은 커지지만 대체 탄력성은 작아지므로 곡률과 대체 탄력성은 반비례이다. 6번 효용 극대화. 소비자 균형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효용 극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용함수에서 변수를 꼭 찾아야 한다. 7번 공공재. 공공재의 수직합은 P로 바꿔서 더해야 한다. P는 곧 한계 편익 MB이므로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 적정 공급량이 도출된다. 8번도 일단 생략. 9번 성장 모형 R&D 모형과 AK 모형. R&D 모형은 지식의 비경합성과 특허권 등을 통해서 배제 가능성을 가정한다. AK 모형은 인적 자본의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 모두 가정한다. R&D 모형을 솔로 모형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으로 수학 체감을 인정한다는 점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술 진보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AK 모형과 솔로 모형을 비교했을 때 솔로 모형은 저축률 상승이 단순 수준 효과만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AK 모형은 실제 성장 효과까지 인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0번 1차 동차 생산함수는 t의 1승배이기에 투입과 산출 모두 t배만큼이죠. 따라서 생산함수가 1차 동차일 때는 규모 수익이 불변이고 수학 체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솔로 모형 생산 함수로부터 1인당 경제성장률을 도출할 수 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률 빼기 인구 증가이기에 경제성장률은 1인당 경제성장률 더하기 인구 증가율입니다. SFK는 빼기 NDGK는 델타 K로 1인당 투자액 빼기 1인당 필요 투자액으로서 1인당 자본의 변화분이 됩니다. 12. 과점 모형 베르트랑 모형 무한 가격 하락 경쟁을 전제합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격을 하락시키기에 경쟁기업 모두가 P equal MC equal AC로 도달하게 됩니다. P equal AC이기에 초과 이윤은 없고 정상 이윤만을 얻습니다.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요. 각 기업은 경쟁 기업의 가격 하락 조정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가격 상승 조정에는 둔감하기에 모든 가격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꾸르노 모형 균형은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됩니다. 13번 리카르도 대등 정리 재원 조달 방식에 무관하게 소비는 불변이라고 보죠. 조달된 재원으로 정부 지출에는 투입하지 않고 세금만을 깎아준다고 전제하며 국채를 부채로 본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정부 저축은 감소하기에 이자율은 불변입니다. 이러한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이 0%일 때 성립합니다. 14번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변화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죠. 환율 변화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인데 환율 변화율이 양수라는 것은 해외 물가보다 국내 물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으로 와와 같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15번 고통지수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구하죠. 실질 GDP 감소율을 인플레이션율 하락률로 나눈 값이 희생률입니다. 이때 희생률을 실업률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실질 GDP가 감소한 만큼 실업률은 증가할 수 있고 단기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 역수로도 도출 가능합니다. 가령 파이가 마이너스 0.5U일 때 0.5의 역수인 2가 희생률, 즉 인플레이션율을 1% 하락시키기 위해 2%의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16번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 관세 부과와 수출 보조금 모두 국내 상품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는데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17번 화폐 중립성 MV는 PY
화폐 중립성이 성립할 시 V와 Y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기에 M을 증가시켜도 B만 뛴다고 봅니다. 명목 변수인 B만 영향받지 실질 변수인 Y는 불변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화폐 중립성은 통화량 변화에도 물가 등 명목 변수만 영향을 줄 뿐 실질 변수는 불변이기에 통화정책으로 물가지수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18번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는 MR, MC만이 아니라 MR 곡선의 기울기보다 MC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즉 MC가 증가할 때 MPR은 감소 하락할 때 달성이 됩니다. 19번 장기 총공급 곡선. 장기는 예상과 친하지 않습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은 잠재 GDP 수준에서 수직선이기에 예상 물가 수준의 변화는 장기 총공급 곡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본, 기술, 지식정보, 생산자원 증가는 장기 AS를 이동시키죠. 20번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시 수입 가격이 상승하죠. 그만큼 원료값 또한 상승하기에 총 공급 감소로 AS 곡선은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 하락이며 총수요 증가를 야기하기에 AD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AS-AD 곡선의 이동으로 물가는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21번 실질 이자율 타겟팅 규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타겟팅 규칙에 따라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는 통화량만을 조정할 수 있기에 상황 따라 LM 곡선을 이동시켜 실질 이자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22번 실질 국민소득 GNI, IP 교순. 실질 GNI는 실질 GDP의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여 구합니다. IP 교순. 23번 전액 지급 준비제도.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0%로 결국 법정 지급 준비율이 1이 되면 신용승수 또한 1이 됩니다. 24. 개방경제 GDP CIG X-M.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M은 순수출 또는 순해외자산. 자, I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에 순해외자산을 뺀 값이다. 25. 이자율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해외 이자율과 환율 변화율의 합인 국내 이자율, 이 국내 이자율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본 국내 투자 수익률이고요. 국내 이자율에서 환율 변화율을 뺀 값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본 국내 투자 수익률이 됩니다.